네, 또다시 한 주의 시작이 밝았습니다. 코인 시장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장 안의 트렌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왔습니다. 9만 달러를 향한 돌파가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주말 사이 느껴봤는데요. 지금 시각 기준으로 코인 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그리고 오늘 전해진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시가총액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전일 대비 한 2%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2조 6천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는 550억 달러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안에서의 투자 심리는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위축돼 있는 상황이죠. 피어앤그리드 인덱스는 24점까지 내려와 있고요. 알트시즈는 좀처럼 20선을 넘어가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 시각 기준으로는 17점을 지나가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기관들의 현물 매수세는 어떠했을까요? 지난주 금요일 기관들의 현물 ETF의 동향을 보겠습니다. 그래도 9거래일 연속으로 기관 쪽에서의 매입세가 굉장히 긍정적이었지만 지난주 금요일에는 기관 쪽에서도 추가적인 매도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도 지난 한 주 동안만 놓고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 2억 달러 정도가 시장 안에 순유입으로 기록된 게 확인이 됐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단 비트코인을 향한 좀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올라가면서 도미넌스 자체는 비트코인이 61.4%까지 올라왔고요. 이더리움이 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코인들의 모습은 어떠할지 시총 상위 종목들의 변동성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난주에 8만 8천 달러 선을 계속해서 웃돌다가 주말 사이에 하락세가 나오면서 지금은 8만 2천 달러 선도 깨진 상황이죠. 전일 대비 1.5%의 가격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과 함께 전반적인 시총 상위 종목들의 지수 하락도 조금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XRP가 5%대로 현재 2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카르다노 에이다 같은 경우도 5%대의 가격 하락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좀 이슈가 있었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 정도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이더리움이 바이낸스에서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냐라는 루머가 한 차례 돌았었고요. 일단 CJ가 직접 상폐되는 거 아니다라고 일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때 보였던 변동성이 회복이 되지 못한 채 현재 시각 기준으로도 1,700달러 선까지 밀려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약세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말 사이에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던 비트코인 과연 관세를 앞두고 더 하락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암호화폐 등 이 증시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금값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쳐내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 선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금값이 3,100달러 선까지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 랠리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 금과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놓고 보자면요. 금은 그대로 쭉 우상향하는 모습, 비트코인은 쭉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퍼센티지로 놓고 봤을 때 트럼프 취임 이후로 금값 같은 경우는 14%의 가격 상승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진 20%의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온스당 2,200달러에서 출발한 금값은 3,100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비트코인은 11만 달러까지 갔다가 7만 9천 달러까지 또 추가적인 하락을 했고 그 뒤로 8만 달러 선의 가격 행보를 보이다가 지금은 8만 2천 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금에 대한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펀드 매니저들한테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해당 설문조사를 보니까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자산이 지금 금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58%의 비중으로 금이 가장 긍정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무역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58%의 비중이 금을 선택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자산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비트코인의 비중은 단 3%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안전자산에 대한 위치로 아직 시장에는 인식되고 있지 않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시장은 일단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는 금을 선호하는 성향이 훨씬 더 강한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디지털 금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어느 정도는 자리매김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긴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가 올라가면서 금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비트코인과 증시가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지켜볼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절적인 요인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4월로 들어서게 되는데 역사상 4월 한 달만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사실 나쁘진 않았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쭉 올라왔던 과거 차트를 보니까 지금까지 7번의 상승과 5번의 하락을 비트코인이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4월에 대한 평균 수익률은 12%를 웃도는 상황입니다. 다만 3월이 부진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파가 4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은 있지만 역사적인 패턴을 놓고 봤을 때 계절적으로 4월은 긍정적인 한 달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 안에서 또 구원투수로 불리는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도 어제 새벽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겠다라는 글을 다시 한번 남겼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살 때면 이렇게 주황색 동그라미가 차트에 찍히게 되는데요. 이 주황색 동그라미가 우리는 더 필요하다라는 글과 함께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할 것임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상장 기업의 회장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담아가는 이런 모습이 시장에는 다소 온기로 퍼지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게임스탑도 비트코인을 대차대조표에 추가하겠다라는 내용을 전했었죠. 여기에 더해서 마라톤 디지털 같은 경우도 20억 달러의 추가적인 증자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겠다라는 공고를 냈습니다. 때문에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20억 달러라는 규모가 결코 적은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과 얼마큼 담아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지만 이 증자를 하면서까지도 비트코인을 매집하겠다라는 상장사들의 의지가 비트코인의 투심에는 긍정적으로 충분히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5년 안으로 S&P 500 기업에 상장돼 있는 25%의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매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험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상장사들이 앞으로는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고 그게 오는 5년 안으로 25% 비중의 기업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치가 나왔는데요. 지금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보유량만 놓고 봤을 때는 66만 개의 비트코인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2,100만 개이기 때문에 전체 공급량 중 3% 정도가 상장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상장사들의 보유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가겠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측면만 놓고 보더라도 조정이 거의 끝나간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라울팔의 내용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M2의 공급량을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구간에 와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검은색으로 그려져 있는 게 글로벌 M2의 통화 공급량이고요. 빨간 색깔 라인이 비트코인의 가격인데 이 글로벌 M2 통화 공급량이 지난 4분기에 바닥을 다지고 1분기부터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M2 공급량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 가격을 3달 정도 선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공급량이 추가적으로 올라감과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되는 시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월 초부터 비트코인의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점은 이번 주부터의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는 게 되겠죠. 과연 M2 통화 공급량의 증가와 함께 시장 안의 유동성이 그대로 흘러 들어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알트코인에 대한 이슈도 하나만 짚어보도록 할 텐데 주말 사이 특히 이더리움의 변동성이 좀 더 컸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의 아들인 에릭 트럼프가 지금이야말로 이더리움을 매수하기 최적의 시기다라는 글을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다소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더리움에 대한 강한 지지를 보여주는 글을 적었고요. 트럼프 월가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이더리움의 물량 같은 경우도 거의 8,000개 정도에 달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더리움을 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글을 적는 것일지 혹은 그 내막에 다른 이슈가 있는 것일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트럼프 일가에서는 이더리움과 관련된 코멘트들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의 가격은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계속해서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환점이 나올 수 있게 될지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건 바로 4월 2일에 진행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되겠죠. 지금 월가에서 예측하는 전망치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15% 이상의 관세를 매기게 되면 시장에는 추가적인 충격에 대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고요. 오히려 15% 미만
미만으로 상호관세가 적용이 되면은 오히려 투자자들은 이 리스크 해칭에 대한 요인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증시가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치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수치가 나오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상호관세를 앞두고 일단 시장 안에서의 긴장감과 변동성은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한 이슈들과 종목들의 변동성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포착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방송 마치는 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코인 트렌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이 극도로 심해지고 있는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보고 시장의 이슈를 포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당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익은 기준에서 나온다.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설정해드리는 전문가 김세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오늘 시장 안에서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들부터 저희가 포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준비가 돼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스캐너 포착 코인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하이파이입니다. 하이파이 파이낸스고요. 고점 대비해서 사실 조정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죠. 고점 대비 약 60%의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고 지난 24년 4월 이후로 사실 가격이 많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변동성이 포착이 된다면 어떤 기회가 있을지 일단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부터 전문가님과 나눠보죠. 자, 하이파이 지금 현재 시각 기간으로는 전일 대비 1% 정도의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뭐 이슈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하이파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김치 프리미엄이 좀 과도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로요? 이제 지금은 15%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25%까지 올라갔었고요. 네. 그럼 이게 김치 프리미엄이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네. 김치 프리미엄은 이제 한국 거래소가 이제 해외 거래소보다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의 가격이 해외선 1억인데 국내선 1억 2천이다. 이러면은 김치 프리미엄이 20%가 붙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네. 근데 이 김치 프리미엄이 높게 붙어 있으면은 당연히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를 할 때에는 네.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불리하죠. 되겠고요. 네. 뭐 이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코인을 뭐 해외 거래소로 보내가지고 뭐 차익 거래를 뭐 통해 가지고 수익을 보거나 이럴 수도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네. 이건 일반적이진 않고 그럼 왜 이 코인이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과다하게 설정이 되어 있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최근 이제 업비트나 빗썸 거래소에서 이제 투자 유일한 이제 경고장이라고 볼 만한 수 있는 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 말은즉슨 말 그대로 이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할 때 유의하셔라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 투자 유의에서 조금 더 지속이 된다, 안 좋은 관계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장 폐지까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이파이를 이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약간 주의하셔라라는 생각으로 가져오게 되었고 현재 하이파이가 차트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는가를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하이파이 코인 이제 주봉 차트이고요. 주봉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현재 고점을 낮추고 있는 하락 추세선과 보조 추세선을 연결하게 된다면 하락 채널의 형태로서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주봉 기준 가로줄, 즉 매물대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을 두 가지 정도로 그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구간이고요. 두 번째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인데
두 번째 구간 가격대를 그어보게 된다면은 이 구간 각각 가격이 400원과 332원 정도 구간이에요. 지금은 400원 구간보다 살짝 높이 있는 403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조금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탈하면은 332원 선이 이제 주요 지지 라인으로 보일 수가 있겠고요. 이 구간을 이탈하면은 이전 차트를 보았을 때 332원을 이탈한 시기가 2021년 1월 이후로 단 한 번도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따라서 현재 구간 401원 선을 이탈하는 현상이 나와주게 되면 330원 구간에서의 가격 반등 요구가 중요하겠고 330원을 이탈하면은 이제 과한 매도세, 즉 패닉셀이 나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현재 주의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일봉 차트로 넘어가 살펴보게 되면 현재 일본 구간에서 이 주봉에서 진행되던 하락 채널과는 다르게 기울기가 다른, 즉 낙폭이 확대된 기울기가 강화된 하락 채널의 형태를 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볼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상승 추세 중에서 눌림목 구간에 사라 아니면은 상승 추세 중에 하락 추세를 돌파할 때 사라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락 추세 중에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은 적어도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은 나와 주어야지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도 장기 관점은 힘들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 가격대로 따져보면 4월 20일 정도 구간에 돌파를 한다라고 가정한다면 490원 정도의 가격대예요. 따라서 490원 정도의 가격대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으로서는 쳐다보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역으로 나는 지금 이 332원을 이탈하면은 2021년 1월 이후로 첫 이탈이니까 과한 매도세가 대량의 매도세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330원 선을 이탈을 하는 시점이 나중에 된다면은 매수 관점이 아닌 매도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매도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게 될 시 이탈을 해줄 때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탈이 나와주거나 아니면은 리테스트, 즉 이탈하고 재차 저항을 받아주는 시점에서 매도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내 거래소에서 유의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면서 거래량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까지 붙으면서 가격의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있는데 하단 채널을 쭉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매도의 관점으로 지켜보실 거면 최대한 이 채널 상단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화면으로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스캐너 포착 코인 두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종목은 솔레이어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변동성이 많이 나왔었는데 나름 시장이 이렇게 약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홀로 긍정적인 가격 방어를 해주면서 지수 상승이 나왔던 대표적인 코인입니다. 상장된 지는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보통 상장 직후의 가격을 크게 밑도는 수치가 코인 시장에서는 흔한데 지금 솔레이어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최고가 경신 랠리를 펼쳐주는 것 같은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종목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될지 함께 전략들을 세워보겠습니다. 네, 솔레이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전문가님 오셨을 때 주셨던 이 종목이기도 하죠. 네네, 그때 제 맞습니다. 기억에 목표가가 한 1,500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벌써 2,000원까지 돌파를 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런 기세가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그래서 솔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약간 정정을 하자면은 네. 1,500원 이내에 진입을 해가지고 네. 1,600원 정도 구간, 1,500원 후반대에서 이제 이익 실현을 목표가로 잡고 진행을 했었는데 솔레이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관심 종목으로서 짚기도 했었지만 네. 굉장히 추세가 좋아요. 잘 가네요. 진짜 이 제가 알트코인을 보통 하루에 한 많으면은 한 200개 정도 보고요. 적게 보면은 한 2, 30개 정도 보는데 네. 이런 추세가 흔치가 않습니다. 이제 바운스 토큰이 이제 떨어지기 전에 네. 이제 상승 계속해서 이제 고점을 갱신을 해나갈 때랑 차트랑 유사한데 이 솔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이기도 하고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서 오늘의 푹잡 코인으로서 차트적 상황은 어떤지를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솔레이어는 상장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4시간봉 차트 위주로 살펴볼 예정이고요. 솔레이어 같은 경우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는 큰 상승 채널이 진행되고 있고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채널이 이런 식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지금 이탈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저점의 높이는 기울기는 강한데 고점 기울기는 낮아지는 하락 반전형 패턴인 이제 상승 쐐기형 패턴이 등장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을 하실 분들이라면은 약간 지금 현재 타점에서는 지양을 하시고 추후에 가격 움직임을 관망하시는 걸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쐐기 구간을 이탈을 하고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상승 파동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아야 하는데 파동이란 거는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간에 상승 일정한 파동을 그리게 됩니다. 그럼 상승 파동이라는 전제를 깔게 된다면은 현재 구간에서 가격이 떨어지게 됐을 때 이 상승 채널의 전 저점 구간 가격대로 따지면은 1,805원 선이에요. 그럼 1,805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이 움직여주게 된다면 상승 파동이 유지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1,805원 선을 이탈하는 현상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하락 추세로의 반전 가능성을 시사하겠구나라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하실 분들께서는 현 구간에서 솔레이어 지금 가격 많이 올랐었고 추세도 상승 추세니까 사야지라고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1,805원 선을 이탈을 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 그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해 보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겠고 1,805원 선 이탈 혹은 이 1,805원 선보다 밑에 있는 상승 채널 하단 구간을 이탈한다? 그럼 역으로 매도 관점으로서도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805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하니까 정말 이 알트코인 안에서 긍정적인 또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몇 안 되는 코인이니만큼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시각 기준으로 좀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먼저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들이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고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구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데일리로 매일매일 시장을 굉장히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해당 링크 클릭하고 입장하셔서 추가적인 전략들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전문가님의 특별한 강의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전문가님의 강의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코인을 매매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비법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를 통해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유독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전문가님께 강의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익은 기준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김세윤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이제 비트코인 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비트코인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주식보다 왜 코인을 사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관련된 간단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이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관심 종목과 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티든 종목도 나갈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브리핑에 대해 앞서 오늘
23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 미국 노동부 졸트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미국 노동부 졸트 보고서가 23시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졸트 보고서가 어떤 거를 의미하느냐? 이 졸트 보고서는 2월 달에 구인과 이직에 대한 보고서를 정리한 거예요. 보고서를 정리한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미국 내 일자리 수요와 근로자 이동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하느냐 인하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척도를 볼 수 있는 지표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졸트가 예상치보다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졸트가 상승이 되게 되면 구인 증가, 그리고 이직률이 상승을 한다는 얘기고요. 이 말은 즉슨 노동시장이 강세를 띈다는 얘기입니다. 노동시장이 강세를 띠게 되면 인플레이션 우려, 즉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동결하거나 아니면 인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하게 되고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졸트 보고서가 예상치보다 하락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상치보다 하락이 진행이 되면은 상승의 반대이겠죠. 구인 감소 그리고 채용이 감소를 하고요. 그럼 노동시장은 냉각, 즉 약세를 띠게 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상승이 된다 그러면은 기대감이 상승이 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보고서에 대한 간략한 경제 이슈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경제 이슈, 연준에 대한 이슈 아니면은 국가적인 경제 기대감, 고조감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제일 핵심적인 것은 비트코인의 차트가 현재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위 시간봉인 4시간봉으로 넘어가서 디테일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일봉 기준으로서 하락 채널의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단 추세선 저항 구간을 저항받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하락 채널이 진행 중이었던 모습이고 단기적인 상승 채널이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는 시점이 매도 관점으로서 접근할 때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고 가격이 하방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파동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상승 채널을 이탈한다면은 그 다음 전저점 구간을 이탈해야 완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전저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81.2K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81.2K 구간을 이탈한다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즉 매도 압력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81.2K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은 이런 식의 형태로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 상승 파동의 시작점이 나와줄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는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이고요. 하락 추세선 상단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현재는 하락 가능성, 추가 하락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봉인 4시간 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아까 이 가로줄 구간이 81.2K 구간 지지를 받아주고 있었던 구간이에요. 근데 현재는 하락 쐐기형 패턴을 형성해주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추가 반등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저점을 높여주진 않고 있지만 저점을 낮췄지만은 상승 반전형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쌍바닥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든 반전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저항 구간을 돌파해야 의미가 있어요. 근데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 현재는 하방압이 강해. 근데 상승 반전형 패턴이 나와주고 있네. 그 말은 즉슨 상승 반전 패턴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상승 반전 가능성만 존재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주요 지지선 찍고 반등이 나와주니까 나는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일차원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현재는 반등이 나와주더라도 저항 구간이 강하게 몰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저항 구간을 터치를 하고 재차 가격이 빠져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상승 반전 가능성만 존재하고 있는 구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이후에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저항 구간 돌파했네? 그럼 추가 반등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때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4시간 봉에서의 작도, 포인트도 동일합니다. 현재는 하락으로의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승 반전인 쌍바닥 혹은 하락 쐐기형 패턴이 등장을 해주었기 때문에 단기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작도 관점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4시간 봉의 이동평균선적 관점을 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봉의 이동평균선을 켜고 색깔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파란색이 22동평균선,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0 이동평균선이고요. 현재는 순서 배열이 20, 120, 60, 240으로 역배열에 가까운 차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역배열에 가까운 차트라는 건 뭐냐? 현재 추세가 하방 추세라는 얘기이고요. 추세가 하방이면 가격이 올라갔을 때 지지를 받을 가능성보다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현재 관점에서 이동평균선만 켜고 살펴보게 되면은 가격이 올랐을 때 매수보다는 매도로 관점 위주로 접근하는 게 더욱 유리한 구간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현재 22동평균선, 이 파란색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보시면 기울기가 하방으로 굉장히 강하게 내려가고 있죠. 이 말은 즉슨 현재 22동평균선, 즉 단기 추세가 하방으로 강하다는 말은 즉슨 가격이 올라가서 이 저항 구간과 만났을 때 저항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 그럼 상승으로 가격이 반전되려면은 이 22동 평균선의 기울기를 상방 기울기로 전환시켜주면서 가격이 22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는 시점이 등장을 해줘야 돼요. 근데 현재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상승 반전 가능성이 조금은 희박한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표의 포인트도 같은 얘기입니다. 현재 역배열이기 때문에 하방압이 강하다. 반등이 나와주더라도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강하기 때문에 저항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반등이 나와주더라도 22동 평균선 돌파를 하더라도 120, 60, 240 등등에서 저항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라는 얘기이고요. 다음으로 보조지표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지표는 여러분들 왜 이 작도나 이평선에서 살펴보고 왜 보조지표까지 살펴보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보조지표는 추세의 방향성을 얘기해주기 때문에 꼭 살펴봐야 된다는 점을 설명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스토캐스틱이라는 보조지표로서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를 나타냅니다. 현재 단기, 중기, 장기를 보았을 때 이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들이 상방 기울기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현재는 상승 반전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장기를 집중해서 보시면은 현재 이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이 과매도 구간, 즉 저점 구간에 진입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과매도 구간에서 돌파를 해줘야지 의미 있는 상승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과매도 구간을 돌파를 못하면은 현재 이쪽 구간부터 저점 구간에 진입을 해줬었어요. 근데 가격들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저점을 갱신해 나가죠. 과매도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페일러라는 현상이 나와줘요. 페일러는 폭발의 형태, 즉 저점 갱신이나 고점 갱신의 형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과매도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 그 구간이 진짜 반등의 시작점일 가능성이 높겠고 그 구간이 어디냐? 22동 평균선의 기울기를 상방 기울기로 전환시켜주는 시점 81.2K 매물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라고 정리가 가능하겠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골든크로스 직후 반등 가능성이 존재. 하지만 과매도 구간을 돌파를 해야지 그 반등 가능성이 완성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는 현재 하단 지지 구간인 81.2K 매물대를 지켜주게 된다면은 단기 반등 가능성 정도는 시사하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연계해서 알트코인의 방향성을 예측을 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엇이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란 암호화폐 시장 속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나타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알트코인의 화폐 비중이 총 100일 때 비트코인의 비중이 70%면은 나머지 30%보다 이 70이 더 크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암호화폐 가격이 비트코인 쪽에 몰려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1차원적으로 보았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지고 도미넌스의 가격이 내려가주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이 검정색 선은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이고요. 아래쪽에 보이는 캔들은 도미넌스의 비중인데 현재 비중을 보았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하방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죠.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점 구간을 찍고 횡보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거를 왼쪽 표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도미넌스의 가격은 횡보일 때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나와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알트코인을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들께서는 도미넌스 상으로 보았을 때 시장 반향성이 하락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니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적은 비중을 분할 진입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일단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만 언제 좀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이슈 그리고 실시간 내용들 점검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의 가격 동향을 살펴봤으니까 우리가 코인을 투자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과 용어들, 다양한 지식들을 공부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튜토리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코인 매매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매매를 왜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결과론적으로만 얘기를 하면은 코인 매매는 쉽습니다. 왜 쉽냐? 차트만 봐도 충분을 해요. 주식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려면은 기본적 분석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 분석은 이제 재무지표라든가 상무지표 같은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서 진입을 하셔야 되는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으로만 충분을 합니다. 따라서 차트만 봐도 충분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국내 거래소 가입과 매매가 쉽습니다. 거래소를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신 다음에 회원 가입, 그다음에 계좌 개설된 거에 연동만 시켜주면 끝나요. 따라서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단기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주식은 9시에서 3시 반 시간이 한정되어 있죠. 다만 코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365일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시면서 혹은 일을 하시면서 나 지금 주식 자리 나왔는데 뭐 일하느라 진입을 못했네. 이런 내용들이 코인에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타점을 찾아서 진입이 가능해서 단기 투자에 대해 되게 굉장히 용이하다고 봐줄 수 있겠고요. 코인은 24시간 365일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주식보다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자면은 이제 하락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전에 비트코인 시황이라든가 브리핑 같은 거를 설명을 해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매도 관점으로서 유의미한 자리다. 혹은 이 구간에서는 매도 관점이 되게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하방압이 강한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주의 깊게 들으셨고 저희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남겨드린 비트코인 브리핑 같은 거를 보셨던 분들께서는 이 매수 관점만이 아닌 매도 관점으로서도 충분히 수익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도 하락에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물 매매를 통한 하락장에서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액 단위가 거래가 가능합니다. 소액 단위라는 건 무슨 얘기나 비트코인이 가격이 1억이면은 난 1억이 없는데 비트코인 투자를 어떻게 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비트코인은 1억 구간의 가격대에서도 내가 1,000원, 100원, 10,000원 단위로서도 매매를 할 수가 있고요. 1원 단위도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 비트코인 0.00001개도 구매 가능하다는 거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얘기이고 주식은 그럼 어떻냐? 삼성전자로 예를 들면은 한 주에 가격이 현재 58,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최소 한 주 단위로 사야 돼요. 난 비트코인을 3만 원씩, 5만 원씩, 1만 원씩 분할로 진입할 거야는 코인은 가능하지만 삼성전자를 나는 0.5주씩, 0.1주씩 분할로 매수할 거야. 이건 같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코인이 거래를 하실 때 접근성, 변동성도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주식 코인 차트로 수익 내는 방법. 이 차트에서 보고 있는 코인 차트에서 설명을 드리는 기술적 분석은 주식에서도 써먹을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추세를 파악을 합니다.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파악을 하고요. 지지 저항, 저항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느냐.
지지선 구간을 이탈해 주느냐 이것들을 체크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지표를 통해 제가 뭐를 예측할 수 있다 그랬죠? 반향성을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랬죠. 보조지표는 반향성을 예측을 하고 그 반향성 구간에서 과매도 구간 돌파는 매수, 과매수 구간 이탈은 매도 이런 식으로 반향성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기가 더욱더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기에 저희가 이제 신호등 지표라는 보조 지표를 기반으로 통한 매매 지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신호등 하시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빨간불, 초록불, 노란불이 떠오르죠. 초록불 구간은 강한 상승 추세, 노란불 구간은 멈춰야 되니까 비추세, 중립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빨간색 구간은 멈춰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빨간불이면 멈춰야죠. 따라서 강한 하락 추세로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지표가 끝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등장을 하는 매수 신호들을 저희가 설정을 해놨어요. 매수 신호 같은 경우 간단합니다. 위쪽에 뜨면은 매도 신호이고요. 아래쪽에 뜨면은 매수 신호인데 신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저희가 통합을 했고 몇 년 동안 백테스팅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쉽게 매매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디벨롭을 하셨으니까 이후에 방 들어오셔가지고 문의만 남겨주시면 무료로 배표를 할 예정이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수익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위한 기초 지식들부터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지금까지 점검을 해봤었던 종목들 안에서의 수익률 리뷰 그리고 오늘의 관심 종목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설명해 주시죠. 네, 기존에 제가 진행을 했었던 관심 종목들의 이제 수익률을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해요. 일단 3월 18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첫 번째 에이브, 두 번째 이더리움, 세 번째 UX링크, 네 번째 솔레이어 같은 코인들 많은 코인들로 수익을 보게 되었었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페페코인 11.76%, 그다음에 옵티미즘, 스택스, 그다음에 폴카닷 등등. 폴카닷은 마이너스율로 기록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고 손실도 막 3%짜리, 5%짜리 막 5번, 6번 먹다가 한 번 매매를 하실 때 크게 손실을 보셔가지고 이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수익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죠? 명확한 기준에서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그 명확한 기준을 통해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짊어지실 리스크는 적고 신호등 지표를 통해 체계화된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익률 같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전에 3월 18일 분석입니다. 7.5% 수익을 달성을 했었고요. 이더리움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 제가 어떤 관점으로서 진입을 하게 되었느냐. 하락 이후, 굉장히 강한 하락 이후 반등이 나와주면서 응축 구간으로서 진입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반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구간이었고요. 상승 반전형 패턴인 상승 삼각형,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의 저항, 넥라인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진입, 이후 목표가 구간인 310만 원 구간을 정확하게 찍고 재차 조정이 나와준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이런 이더리움 같은 경우 아니면 다른 관심 종목들 같은 경우 방에 들어오시기만 해주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오전마다, 오후마다 알트코인을 계속해서 차트를 살펴보면서 좋은 코인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오늘의 관심 코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관심 코인은 마스크코인이고요. 작도 관점상 현재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코인 언제 사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설명드렸죠. 상승 추세 중 눌림 구간, 즉 지지 구간에서 사야 되는데 이 상승 추세는 상승하고 조정, 그다음에 돌아 나가는 의심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 상승 추세선 하단부 구간에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보기에 용이하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현재 4시간 봉의 신호등 지표를 크게 보게 된다면은 비추세 구간에는 있지만 이전에 화살표 신호가 등장을 하였고 화살표 구간, 이 화살표 신호가 등장을 했던 구간에서 매집 구간에 현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는 어디냐? 1차 진입가는 현재 채널 하단 구간이기 때문에 3,250원에서 3,230원 정도 매직 구간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1차 진입한 이후 목표가 구간은 어디냐? 전고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3,320원 정도 구간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저점 구간을 깨고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2차 진입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2차 진입가 같은 경우에는 상승 파동일 제가 언제 깨지냐? 채널을 이탈하고 전저점을 이탈하는 구간, 따라서 전저점, 이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3,225원 구간에서 2차 진입, 2차적인 목표가는 어디냐? 3,320원 돌파 시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3,510원 구간을 2차 목표가로 설정이 가능하겠고요. 손절가는 여러분들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 상승 파동이 깨지는 구간, 즉 3,220원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하는 시점인 3,215원 구간에 1차든 2차든 상관없이 손절가를 설정을 해주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방송 종료 이후에 제가 바로 알려드리는 이제 히든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름을 설명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추세가 굉장히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봉의 이 주황색선 62동 평균선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 지지,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겠고요. 그냥 반등으로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전 캔들을 종가 기준으로 잡아먹는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더욱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끝이냐? 이 4시간봉, 이전에 살펴봤던 마스크코인과 같이 화살표 신호가 재차 신호등 지표에서 등장을 해준 모습이고요. 현재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었던 20고가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떠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 가대치, 충사 상승 가능성,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신호등 지표, 뭐 관심 종목, 히든 종목 이런 거를 제외하고서도 추가적인 이 신호등 지표, 뭐 화살표 신호 아니면은 아까 보셨었던 뭐 네모 신호 같은 것들을 받아가고 싶으시다면은 방송 들어오셔기만 해도 제가 무료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뭐 매물대, 지지, 저항,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 등등 아무것도 볼 줄 모른다. 그럼 난 매매 어떻게 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저희가 또 무료로 기술적 분석, 차트를 강의할 수 있는 코인에서만 써먹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식에서도 똑같이 써먹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기술적 분석 차트 강의도 무료로 진행을 해주니까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히든코인 종목에 대한 목표가, 그다음에 손절가, 진입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진입가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와에 똑같이 설명드릴게요. 일봉에서 62동 평균선 지지가 나와주고 있었던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에서 현재 가격이 880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간 가격보다 살짝 위쪽 구간인 890원에서 870원 내에서 1차 진입을 완료하시면 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어디에다 두느냐? 현재 구간에서 이전 상단, 전고점 구간을 1차 목표가로 볼 수가 있는데 저희는 안전 매매를 지향해야 돼요. 목표가가 950원 정도에 설정해 놨는데 950원 살짝 터치 안 하고 940원에서 저항을 받는 것 같네? 그러면 940원에서 이익 실현을 해야죠. 이런 것들은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브리핑을 남겨드릴 거고요. 그럼 이익가는 1차 목표가는 어디다 두느냐? 전고 기준보다 살짝 아래 정도라고 볼 수 있는 965원에서 설정이 가능하겠고요.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잡느냐? 일단 상승 채널의 파동이 끝나지 않는 구간, 가격대로 따지면 830원 구간에서 설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830원 구간에서 설정을 한 이후에 이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지표를 사용해서 보면은 다음 예상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을 파동 관점에서 예측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 구간이 0.786 구간에 설정이 되어 있는 1186원. 이 구간을 2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요. 이 채널 이탈 및 지지 구간 매물대를 이탈한 선의 가격대인 770원에서 손절가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히든 종목을 마무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관심 종목과 히든 종목 만나봤습니다.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 마스크 네트워크의 CEO의 해킹 사태가 있고 나서 주말 사이에 좀 변동성이 나왔었던 종목이었죠. 다만 1차 목표가 3,320원을 주셨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에는 같이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그 히든 종목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코인 시장 저희가 실시간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전문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상호관세를 정말 코앞에 두고 시장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멈추지 않는 코인 시장. 일단 여기에서 오늘은 저희는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 여러분 계속해서 유의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저희는 여러분께 더 좋은 정보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